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국제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오늘까지 나흘 연속으로 지수는 내리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결국 국내 증시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요. 대세 상승을 위해서 필요한 조정이라지만 그 기간과 폭은 또 얼마큼 될 것인지 잠시 뒤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해서 매도하면서 2010선에서 출발한 지수는 그래도 개인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2020선까지는 회복해 놓은 상황인데요. 또 한 가지 오늘 삼성전자도 끝까지 버텨주면서 낙폭이 커지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어제보다는 2포인트 정도 내려와서 2023포인트 정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개인 쪽의 매수 물량이 1,100억 원 정도고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470억 원, 기관의 매도 물량이 400억 원 정도인데 이 가운데 투신의 매도 물량이 430억 원 정도로 추려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확인합니다. 네, 코스닥도 약보합권에서 횡보하고 있는데요. 오늘 527포인트를 중심으로 장중 변동폭은 3포인트 정도로 좁게 박스권 형성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닷새 만에 매수로 돌아섰지만 매수 물량이 줄어들면서 현재는 팔지 않는 정도, 9억 원 정도만 사들이고 있고요. 장중에 매수하던 기관 쪽에서도 매수 물량 줄어들다가 현재는 매도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3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 개인도 장중 매도하다 다시 오늘까지 닷새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40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지수는 어제보다 1포인트 내리 52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살펴봅니다. 어제 소폭 내렸었던 환율은 하루 만에 다시 오르는데요. 유럽과 중국 등 세계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와 선호 심리가 강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은 1,130원대까지 상향 돌파한 상황입니다. 상승폭을 조금 키워서 1,130원대, 33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봤고요. 잠시 뒤는 여러분의 종목 상담 저희가 해드리는데요. 개미들의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매수하신 가격, 비중까지 보내주시고요.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02-3153-2613번 전화로 직접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문자와 전화 모두 안 되시는 분들은 센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으로도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여러분의 참여 신청 기다리고 있는 동안 먼저 구체적인 시황과 투자 전략 세워보고 오겠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미국은 경제 지표는 좋았잖아요. 하지만 중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 우려 속에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영향 부탁드릴게요. 어제는 네. 중국에서 PMI가 네. 그러니까 구매자 관리 지수죠. 네. 이게 이제 발표가 났는데 50 밑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5개월 연속으로 50 예. 밑에서의 움직임을 보이는데 중국 당국은 50이 넘었다라고 얘기했고 HSBC에서는 50 미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HS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대형 기업을 대상으로 한 걸로 같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에서는 HSBC에 더 신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장에 영향을 줬고요. 또 어저께 유럽에서도 역시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하나는 유로존 PMI가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48.7 정도가 나온 모습이었고요. 또 스페인, 그러니까 피그스 중에 하나인 스페인이 이번에 재정 적자 감축이 좀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상향해달라 그래갖고 5%대를 요구를 해서 시장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였지만 시장의 투자가들은 약간 불안 심리가 가중이 되면서 스페인 10년물 국채금리가 재상승을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내려왔는데 스페인은 올라가서 5.5 정도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스페인이 디폴트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유로존의 주가를 하락시켰고 또 그 유로존의 하락은 미국에 영향을 주면서 미국에서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5천 건 감소하는 호재를 맞이했고 또 2월 미국 경기 선행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영향이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미국에서는 시장에서 강한 상승을 이끌었던 애플이 하락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나스닥도 역시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3,216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지점을 돌파하는 듯 하다가 대량 거래를 터지면서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고 장중한 때 13,000이 깨질 듯한 모습이었지만 종가상으로 13,000을 좀 지켜준 모습이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은 약간 좀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서고 있고요.
지금 그 시장의 모습을 보시면 외국인들의 그 꾸준한 그 삼성전자 매도가 국내장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잘 버티고 있지만 현재 삼성전자의 물량을 외인들은 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약 7천 개 정도 매도가 지금 잡히고 있는데 어저께도 4만 4천 개를 팔았고 그저께도 8만 6천 개를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최고점에서 팔기 위한 몸부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가 지금 일본도 한 1% 빠지고 있고요. 중국도 오늘 추가 하락을 되면은 일봉상 볼린저밴드 하단이 우하향으로 벌어지면서 추가적 하락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항생도 일목균형표상으로 주가의 발사 같은 후행 스팬이 벌써 들어온 상태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국내장이 왜 지금 버티는지에 대해서 막판까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오늘 외국인이 490억을 매도하고 기관도 역시 450억을 매도하면서 쌍끌이 매도 국면에 지금 진입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도도 약 한 400억 정도가 좀 나온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개인들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개인들이 주도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이 뭐냐라고 보시면 중국의 영향으로 하락하고 있는 철강금속 쪽에 한 190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화학 쪽에 210억, 그 다음에 전기전자 390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업 중에서 한 260억 들어오는 게 특징이고요. 외국인들은 화학업 중에서 한 75억을 사고 통신업에서 120억 정도 매수하는 것 외에는 전업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운송장비에서 한 2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금융업에서 200억이 매수하는 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기관 중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하게 봐야 될 투신과 기금을 봐야 되는데 투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운송장비에서 한 60억, 그 다음에 금융업에서 110억을 사고 있고요. 기금은 그 운송장비하고 역시 금융에서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물량이 시장에 많이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종목으로 가보시면 삼성전자가 좀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하락을 멈추게 하고 있지만 아시아장이 하락하는 걸 봤을 때는 오후장 1시 지금 지나가고 있죠. 1시 이후의 방향성을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어저께 그 삼성전자가 상승하면서 사실 많은 종목들이 5% 이상 하락한 종목이 많습니다. 오늘도 보시면은 롯데쇼핑 같은 거 3%, LG전자가 3.7% 정도 하락하면서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앞쪽에서 보신다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사실 상승 종목이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어저께 현대중공업이 조선주에서는 그나마 덜 하락했는데 오늘은 1.6% 상승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멈추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시장이 지금 그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오히려 이때까지 사서 저점에서 이익 나는 유동성이 매도로 추리할 수 있는 그런 구간도 형성되고 있다는 걸 좀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 정리해서요. 오늘장 마감 전략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일단 일봉상으로는 기준선값이 2011포인트가 네. 무너지지 않아야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보다는 사실 오늘 밤 미국장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장에서는 중국이 오늘 추가 하락해서 끝난다 그러면 추가 조정을 열어두시는 전략을 구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밤 만약에 중국이 큰 문제 없이 끝난다면 오늘 밤 미국장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장이 얼마 전 5일 전에 대량 거래량을 터지면서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하락하게 된다면 하락의 충격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고 오늘 혹시 미국이 하락한다면 미국도 추가 상승을 위해서 기술적으로 상승 이격을 넓히기 위해서 조정을 주겠구나라는 생각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하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이사님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예,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솔로몬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금요일도 힘차게 출발해 봅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먼저 플랜A 연구소 왕설량 팀장 모셨고요. 또 YG인베스트 심규현 대표님도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혹시 제 목소리를 TV 통해 듣고 계신가요? 전화기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효성 네,
10만 원에 어휴. 30%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반등이 안 되고 그래서 그걸 네. 팔아가지고 네. 교체했으면 어떨까 하고요. 네. 지금 정리를 좀 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할 만한 네. 종목까지 궁금하신 거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S1, 예. 삼성물산, 네. LG나 LG전자, 네. GS 그 중에서 좀 도와주세요. 네, 이 중에서 한 종목 정도면 괜찮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효성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0만 원이시고 비중이 네, 30%. 이 종목 지금 매도를 해야 할지 고민이신데 매도한다면 또 어떠한 종목으로 교체해 볼지 이 점까지 여쭤보셨습니다. 옆에 왕설량 팀장님 나와 계시거든요. 같이 대화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조금 많이 하락을 보였는데 좀 마음이 좀 안 좋으시겠어요? 예, 최고 높을 때 산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일단 뭐, 얘기를 좀 드리자고 하면은, 이 종목 뭐 몇 년 정도 들고 계셨나요, 지금? 작년에 그게 최고 높을 때 산 것 같아요. 작년에요? 예. 작년에 그러니까 고점에서 사시고 계속 지금 하락할 때 동안 계속. 계속 그냥 겨우 반등을 못 하니까 이렇게 한 5가지 중에서 뭘로 타면 좀 나을까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좀 간단하게 이 회사가 뭐 하는지 정도 좀 알고 계세요, 지금? 뭐 대충 이제 방송에 나오는 것만 뭐 섬유도 있고 뭐 여러 예. 가지 네. 한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중공업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뭐 섬유 그냥 여러 가지를 다 하거든요. 화학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요. 일단 이 회사가 최근에 많이 하락한 부분이 먼저 좀 얘기를 드릴게요. 하락한 부분이 왜 하락을 했는지. 예. 하락한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딱 한 가지예요.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작년에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많이 하락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최근에 들어서 이제 또 일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지능 기업이라고 해서 이 지능 기업에다가 자금을 계속 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무 보증을 며칠 전에는 1,100억을 했었고 그 전에는 또 몇백억을 또 이제 채무 보증을 했었고 등등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많이 하락을 보였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지금 굳이 갈아타시지 않아도 그러니까 제가 손절 라인을 제시를 해드릴게요. 손절 라인만 벗어나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굳이 예. 갈아타시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릴게요, 아버님. 예. 왜냐면은 지금 이 종목이 손절 라인 지금 지금 지지가 이동평균선에서 지지가 지금 딱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차트 보면서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이동평균선 121선하고 61선에 딱 맞닿뜨려가지고 지금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어요, 사실은 아버님.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근을 만약에 이탈을 했을 때는 지금 자르셔가지고 다른 종목을 갈아타는 건 괜찮은데 근데 이 부근 만약에 이탈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한번 어차피 기다리신 거 한번 좀 더 기다려 보자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최근에 기관이 또 매수를 계속 보이고 있어요. 예. 보니까 기관이 저번 달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월 달부터 해가지고 기관이 지금 계속 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얼마를 이탈을 예, 하는가 봐요. 그 가격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면은 6만 원 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6만 원 선 이탈이 되면은 좀 매도하시는 전략이 조금씩 매도하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121선 부근이 6만 1,000원이거든요. 6만 1,300원. 그러니까 여기 지지가 안 되고 떨어졌을 때 6만 원까지 한 번 더 보시고 6만 원까지 더 밀렸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손절 라인으로 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아버님.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좀 제가 한번 또 봐드릴게요. 예. 보니까 삼성물산, LG전자, GS,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제가 들었는데 SOE를 또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 S1. S1이요. 예, LG전자나 하여튼 무엇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예. 일단 제가 이 종목들 중에서 일단 뽑자고 하면은 이 중에서는 그래도 LG전자가 가장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실적이 이제 또 조만간 있으면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예, 실적 발표 시즌에 맞춰가지고 이 가장 실적이 증가할 것 같은 업종하고 기업을 뽑자고 하면은 IT 쪽이 좀 대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뽑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들 종목들 중에서는 LG전자가 가장 좀 투자할 때 유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 대비해가지고 거의 한 50% 정도, 70% 가까이 증가를 할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LG전자가 가장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그 차 선호주로서 또 이제 뭐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뭐 GS가 이제 또 가장 괜찮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잖아요, 아버님. 예, 예. 예,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거 파시고 다른 쪽으로 가시면은 예. 그 더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 예, 종목 예. 같은 경우는 하락할 만큼 하락을 보였으니까 오히려 더 하락하는 장에서는 더 버텨줄 수는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만 원만 지지만 된다고 하면은 굳이 지금 파시고 다른 데 가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네. 꼭 좀 그것만 지켜주시면은 아마 가장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얘기를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6만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예, 예.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이제 LG전자나 GS로 예, 만약에 예. 이탈을 하면은요. 예, 예. 이탈을 하시면은 그때 가서 이제 LG전자가 가장 좋겠고, 그리고 예. 이제 그 두 번째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건 이제 그 GS가 그 다음으로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예. 예,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시청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예. 네, 오히려 수고하십시오. 약세장에서는 강할 수도 있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많이 내렸기 때문에 나중에 또 고민 생기시면 종목 교체에 고민 생기시면 그때 또 연락 주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금요일이니까요.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아직 문자 보내지 않으신 분들은 빠르게 저희 문자 통해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은 KCC입니다. 보내주신 분은 7646번님, 7646번님의 KCC 34만 1,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시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이렇고 매수하신 비중은 40%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뭐 최근에 좀 급락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역시나 건설업체 전반적인 조금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 뭐 도로 쪽에서의 여러 가지 뭐 실적 개선 기대감 높아지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전방 산업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태양광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좀 전이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KC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세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목표가보다는 손절가에 좀 더 신경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손절가는 29만 6천 원대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한 29만 5천 원대 만약에 깨진다라고 한다면 사실 26만 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29만 5천 원대에 대한 정확하게 손절 라인 지키시는 전략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네. 단기 만약에 이 지지 라인 형성 이후에 반등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실적 모멘텀이 작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상승폭은 조금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조금은 매수가 부분이 한 34만 원대만 잡으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선 매수가 근처 왔을 때는 매도, 네. 그리고 29만 5천 원 이탈 시에는 손절하시는 전략이 지금 시점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CC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보내주신 분은 5088번님, 5088번님인데요. 현대제철 매수하신 가격이 10만 3천 원이라고 하시고 비중이 35%. 많이 내렸는데요. 걱정이 많으시다고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이슈가 네.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철강 업종이 최근에 이슈가 좀 많았는데요. 이 철강 업종 같은 경우 중국에서 성장률이 좀 둔화되면서 그 철강 업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그 시그널 때문에 지금 네. 철강 업종이 다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뭐 포스코 여러 이제 철강 관련된 업체들이 다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하락이 좀 멈춰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오히려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 지금 네.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어제하고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지금 철강 업종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거든요.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도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최근에 계속 매도를 보이고 있는 게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 때문에 계속 매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 지금 가격대에서 그냥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한번 갈아타시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가격대면은 오히려 매수하신 지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10만 3천 원이면 지금 거의 한 마이너스 2%, 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가격대에서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악재가 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정리를 해보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진단이었고, 다음 종목은 3731번님의 종목입니다. S&T 중공업 보내주셨는데요. S&T 중공업 매수하신 가격이 18,700원이고 비중은 50%. 장기 전망과 목표가 부탁합니다 하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뭐 사실 S&T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네. 다른 업종, 다른 종목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부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연일 급락세의 흐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자동차 부품 업종이 뭐 흐름 좋지 못하였지만은 이렇게 급락하는 종목은 몇 개 없다라는 점, 사실 지금 모멘텀에 대한 부족함이 상당히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 올해 초만 하더라도 상당히 메리트에 대한 기대감 높았던 이 업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S&T 중공업 역시나 이러한 흐름과는 조금은 동행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하락에 대한 우려 가능성이 조금은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보수적인 관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는 좀 매도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네.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뭐 업종 대표주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시점 그러한 종목으로 매수하지 마시고 시장의 방향성 정확하게 확인이 되신 이후에 좀 매수 가담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16,000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부터 매도하셔갖고 뭐 17,000원이라든가 혹은 15,500원까지 내려왔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다 매도하시는 전략, 반등 시에도 매도, 그리고 하락 시에도 매도 의견 좀 드리겠다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요. 네,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목 갈아타기가 네.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네. 있고, 지금은 매수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꾸 상담 내용이 매도, 종목 교체 의견이 나와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텍이 들어왔네요. 2098번님의 종목인데 매수하신 가격이 바텍 매수하신 가격이 8,500원이고 비중이 적지 않아요. 60%신데 지금 손절을 해야 하나요? 하십니다. 절박하신데요. 예, 지금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최근에 많이 하락을 보였습니다. 하락을 보인 가장 큰 이유는 실적 부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했는데 90%나 깎였습니다.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하고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동기 대비 거의 80%나 하락을 보였거든요. 그 실적이 아무래도 이제 기업을 볼 때 가장 좀 중요한 그런 매개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도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1분기 실적도 좀 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 좋지만 아까 전에부터 계속 매도 의견을 내주지만 지금도 좀 오히려 매도하는 관점으로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뭐 아까 전에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치과하고 의료기기 그리고 뭐 성형외과에 납품하는 그런 의료기기를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모멘텀이 한번 살아났다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작년 3분기, 4분기까지는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그러니까 그 약품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상승세가 컸었거든요.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도 모두 다 이렇게 엮여가지고 많이 상승을 보였는데 최근에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해도 지금 이 가격에서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뭐 세력들이나 쉽게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들어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관점에서는 오히려 매도 관점이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를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정리하시는 것도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주말 즐겁게 보내셔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문자 종목 상담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빠르게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 통해서 저희에게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트진로 들어왔네요. 8789번님, 8789번님의 종목인데요. 하이트진로 매수하신 가격이 25,350원에 30% 한 종목 더 보내셨네요. 쌍용차 7,475원의 비중이 10%인데 이 두 종목 다 살펴드리겠습니다. 단기와 중기 전략 부탁드립니다 하십니다. 네, 우선은 뭐 화이트 진로에 네.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홀딩하자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네. 물론 뭐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되는 그러한 업종과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것이 역시나 꾸준하다라는 점이 시장의 조정 양상이 만약에 짙어진다라고 한다면은 화이트 진로 같이 조금 안정화된 실적을 갖고 있는 종목 쪽으로 투자 심리가 좀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모넷장에서도 0.9% 상승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러한 투자 심리를 주가에 반영시키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횡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화이트 진로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 목표가에 있어서는 27,500원 라인을 제시해 드리면서 이쯤 왔을 때에는 매도하는 관점 대응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네. 쌍용차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그래도 보수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오늘 장 2.2%대 급등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주가가 4,000원대에서 만원대까지 올라간 이후에 7,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아직까지는 점유율적인 측면에 있어서 큰 폭의 개선이 힘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신차 효과라든가 이러한 기대감으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미지 개선이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쌍용차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우선은 매도하는 관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쌍용차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 그리고 화이트 진로에 대해서는 홀딩 의견을 좀 드리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좀 상담 내용이 엇갈리죠. 화이트 진로는 보유하셔도 괜찮고 쌍용차는 지금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봅니다. 7595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매수하신 종목은 로보스타고요.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이 9,880원, 비중은 70%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예,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만약에 차트만 벗어나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 보유 전략을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별로 안 됐는데요. 상장한 지 별로 안 된 종목인데도 많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회사가 산업용 로봇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또 이제 IT 부품도 이제 좀 제조를 하는 그런 업체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보이지만 그 반대로 기관의 매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좀 한번 보셔도 괜찮겠다.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차트를 보면은 계속 우상향하면서 차트를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절 라인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만 만약에 꺾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계속 들고 가셔도 충분하겠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8,500원 선, 그러니까 지금 61선 부근이거든요. 61선까지 만약에 밀려가지고 깨지게 되면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면 패턴이 5일선, 21선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61선에 다다랐을 때는 항상 딛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패턴 같이 한번 보셔가지고 61선 부근이 8,5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대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손절 라인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한 가지 더 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 지금 그 갖고 있는 이제 포트가 보니까 한 65%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5%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이 65%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씩 정리를 좀 해보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40%까지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61선에 놓여 있는 부분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무난한 종목인데 다만 비중이 70% 조금 많기 때문에 40% 정도로 조금씩 정리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일 이화 들어왔는데요. 7886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1,300원이고 비중은 30%라고 하시네요. 네, 우선 뭐 한인유화 같은 경우에도 뭐 자동차 부품 업종입니다. 사실 뭐 최근에 급락세 나왔지만은 그래도 한인유화에 대해서는 앞서 뭐 S&T 중국과 다르게 그래도 좀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을 드리는 게 추세는 좀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멀리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고 정리해 드리겠고 주가가 7,000원대 저점 형성 이후에 8,000원 그리고 지금 가격대인 9,600원대가 세 번의 좀 지지 라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뭐 11,000원대에서 주가가 10,000원 밑으로 빠졌지만은 아직까지는 큰 그림에서는 추세가 훼손된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지금 가격대 약 9,500원대만 지지돼 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단기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자동차 부품 업종 상당히 좀 힘들지만은 우선 한일 이화에 대해서는 매도 관점 대응 전략보다는 단기 홀딩 관점 전략을 드리겠고 손절가를 말씀드린 9,500원 라인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라인 지지돼 준다라고 한다면은 차트 흐름상 11,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큰 수익 보고 나오신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은 기술적인 반등 11,000원대까지는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운다라고 한다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큰 무리 없이 이 종목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CJENM입니다. 매수하신 분은 3617번님인데 매수하신 가격이 32,000원이고 비중이 40%예요. CJENM 하면 어제 정말 많이 내렸잖아요. 실적 뭐 얘기 나오면서 한 사나흘 내렸었나요? 오늘은 좀 반등하는데 이분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예,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실적 악화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종목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은 지금 이미 이제 너무 많이 하락을 보여가지고 작년, 그러니까 2010년, 작년도 아니죠. 2년 전이죠. 2010년 10월 달에가 가장 저가였는데 27,050원인데 그 가격대까지 지금 밀릴 가능성이 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일단 뭐 제가 봤을 때 그 가격대하고 지금 가격대하고 그렇게 차이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대만 지지만 된다고 하면은 뭐 그냥 갖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 가격 지지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 더 하락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더 하락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손절 라인으로 제가 좀 제시를 해드리는데 손절 라인으로 가격으로는 27,850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 만약에 지지 못하고 이탈을 했을 때 손절 라인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지가 됐다면 목표하신 예. 가격은 어느 정도? 지지가 됐다고 하면은 충분히 한번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지금 종목이 최근에 하락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냥 이 종목도 그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제 실적 악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은 안 좋다라는 얘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하락을 보였고 네. 그럼 1분기 말고 그리고 목표가를 제가 제시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기존의 전 고점 라인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3,800원 좀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 라인 제시하셨던 부분만 잘 지지가 된다면 일단 실적 우려는 재료가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지가 된다면 매수가는 회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 괜찮을 것 같네요. 두 번째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왔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전화 주셨어요? 예, 저기 진주입니다. 진주요? 예. 진주에서 받아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떤 반갑습니다. 종목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저기 아까 세 종목 해주신다고 그러시는데 네. 현대중공업하고요. 네. 현대중공업 비중이 네. 한 10% 정도인데 30만 5천 원 하고요. 비중이 10%라고 하셨어요. 현대중공업이요? 네네. 예. 그리고 3일 2,800원에 5%. 네, 5%고요. 예, 그리고 바이오톡스텍 네. 7,180원에 10% 정도요. 네, 10% 비중으로 담으시고요. 네네. 이 세 종목 이외에도 다른 뭐 종목들 다양하게 들고 계신가 봐요. 일단 가장 궁금하신 고민이 되는 종목이 세 종목이신 것 같고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현대중공업은 30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라고 하셨고요. 예. 3일은 2,800원에 비중이 5%, 바이오톡스텍이 7,180원에 비중이 10%, 나머지 75%는 뭐 현금, 다른 종목들로 예, 현금 조금 있고, 네, 나머지 종목 보유 중이신데 현대중공업은 일단은 아직은 수익 중이시지만 차트를 봤을 때 좀 불안하실 것 같고요. 3일과 바이오톡스텍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 세 종목 한번 심기현 대표님께 여쭤볼 테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같이 대화 나눠주세요. 예. 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그 지금 많은 종목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그 세 종목 이외에 다른 종목은 수익을 좀 많이 보고 계신가요? 다른 종목도 수익이 기아 손실 따는 조금 중이신가요? 수익을 보고 있고요. 네네. 예, 다른 것도 뭐 컴투스도 있고 네네, 좀 있어요. 많으시군요. 현금도 한 10% 정도 있고, 예. 네, 그 우선은 그 요청해주신 그 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현대중공업은 지금 이익 구간이신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우선은 이 종목 매수하신 이유는 뭐 어떤 점 보고 매수하셨나요? 일단 그러니까는 제가 이거를 좀 더 비중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한 33만 2천 원 정도에 한 10% 정도 절반 매도를 하고 네네. 지금 이게 남아 있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러세요? 네. 예. 우선은 결론적으로 먼저 진짜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은 지금은 그 단기 홀딩을 한번 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요.
예, 예.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흐름 그렇게 시장 대비해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예, 예.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뭐 만약에 추세가 조금 내려왔다라고 해서 지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뭐 오늘 장 반등해주고 있고 아직은 추세가 그래도 상승 쪽으로 주가가 25만 원대에서 30만 원 이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 목표가 우선은 그 예. 33만 원대에서 한번 매도하셨다고 하셨나요? 33만 원. 제가 먼저 네, 매도했어요. 매도하신 가격이요. 예, 33만 4천 원 정도에 매도 한 번 했거든요. 네, 우선은 지금도 좀 그 가격대 비슷한 라인이 한 34만 원과 좀 높게 잡는다고 한다면은 35만 원까지는 좀 추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뭐 지금 흐름상으로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뭐 플랜트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네. 수주에 대한 기대가 뭐 조선업종에 전반적으로 나타나 준다고 한다면은 현대중공업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34만 원에서 한 35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예전에 매도하셨던 가격보다 예. 조금 높은 가격에서 다시 한번 매도하자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 현대중공업 같은 34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의 매도요. 네, 우선은 기술적으로는 우선은 추세는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네네. 상승하는 그 추세 속에서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뭐 예. 40만 원대 이상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전하게 한 34만 원 정도에서 분할 매도하시는 관점으로 수익 실현하시는 것이 좋겠고 지금 같은 장에서는 역시나 좀 빠르게 수익 실현하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올라왔을 때 수익 보고 나오자라고 정리하면서 단기 홀딩 전략을 현대중공업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네. 네, 우선은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근데 문제가 예. 이제 다음 두 종목이 사실 예. 상당히 소형주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예, 예, 네, 예. 우선은 궁금한 게 이 3일이라는 종목 그리고 바이오톡스텍이라는 예, 예.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 물론 뭐 비중은 작으시기 때문에 괜찮으시겠지만은 매수하신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3일 같은 경우는 좀 네. 대선 관련주로 해갖고 대선이요? 그래. 예, 네네. 이게 신공항 그것 때문에 좀 신공항 관련주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뭐 충청도 지역이라든가 지역에 좀 특색이 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관련 그러한 이슈에 조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 염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이거는 제가 산 게 아니라 남편이 사갖고 그러세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우선은 뭐 3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물류 운송을 조금 하고 있는 기업이고 뭐 철강 제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운송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철강 산업에 있어서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뭐 대선 관련주기 때문에 뭐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에 조금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장점이면 장점이고 오히려 단점이면 단점입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그래도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던 이유, 물론 뭐 최근 흐름은 짧게 봤을 때는 급락이지만은 사실 올해 초부터 상당히 급등했던 이유는 역시나 실적이 그래도 대폭 개선되는 모습 보였는데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그리고 제품에 대한 수요층이 얇아진다라고 한다면은 3일 같은 종목군들도 실적이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최근에 급락 이유도 중국에서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우려감 속에서 철강 업종이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3일도 이러한 흐름을 좀 보인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면서 3일에 대해서는 다행히 비중이 한 5% 정도이기 때문에 우선은 자르시는 전략, 즉 손절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뭐 대선 관련 테마로 뭐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높겠지만 사실 3일까지 그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뭐 대선 관련 테마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알고 있는 뭐 대선주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종목 쪽으로 차라리 갈아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 관련주로 이 3위를 접근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그래도 그냥 자르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정도의 매도를 지금 현재 가격이에요? 우선은 지금 다행인 것은 최근에 급락이 며칠 동안 연속적으로 한 3일에 걸쳐서 급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예, 기술적 반등은 지금 다행히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한 2% 가까운 상승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한
400원대, 400원 후반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2,450원부터는 좀 매도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기초 반등만을 노리는 전략이지 뭐 그렇다고 홀딩하셔갖고 매수가 부분까지 기다리시는 전략은 조금은 위험하다. 따라서 좀 더 모멘텀 살아있는 종목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현금화하자,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선은 뭐 대선 관련 테마 접근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추세가 죽어갈 수 있다는 점 염두하시고 시장에서 관심받는 종목 쪽으로 갈아타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요. 지금 바이오 토스텍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 종목은 어떠한 이유로 매수를 해주셨나요? 아, 그때 한참 바이오주 저기 네. 할 때 이쪽에서 대행업을 해서 좀 그렇다고 TV에서 추천을 네네. 했는 거 보고 샀는데 손절을 못했어요. 그래갖고 좀 네. 이게 그러셨어요? 내려온 상태거든요. 네, 우선은 뭐 바이오 관련주들, 뭐 네. 줄기세포라든가 이 바이오 관련주들이 상당히 오래 들어서 작년에 그 하반기에는 상당히 좋았지만은 올해 들어서 사실 뭐 메디포스라든가 차바이오 같은 종목군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바이오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은 네. 지금 시점 사실 매도하자라고 관점 드리기에는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고,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반등에 대한 여지는 이제는 조금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게, 며칠 전부터 이 바이오 관련주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그래도 뭐 큰 폭의 개선은 아니지만은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톡스테 같은 종목군들은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바이오 관련주에 대한 접근으로 조금은 손실이 지금 크신 상황이지만은 매도보다는 그냥 홀딩 하셔갖고 약 6,500원과 그리고 7,000원 라인대까지, 즉 매수가 부분 근처까지는 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손실을 감내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목표가는 7,000원 정도로 잡으시고, 만약에 그래도 좀 손절에 대한 양성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6,500원 왔을 때부터 서서히 좀 정리를 하셔갖고 포트를 줄이시는 전략이 바이오 톡스텍 같은 종목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갖지는 말자라고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중소형주 두 종목은 좀 속상하시겠지만 손절하시는 마음도 조금 먹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원하신 답변이 아닐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쓰리긴 한데요. 그래도 참고해 보시고 다른 더 좋은 종목에서 수익 많이 거두시길 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전화 받아봤습니다. 다음 종목 문자로 들어온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34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OCI 매수하셨대요. 25만 7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신데 손절 시기를 놓쳤다고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할까요? 고민이 많으십니다. 이 종목은 왕 팀장님께 드릴게요. 예, 뭐 OCI 같은 경우 네. 최근에 하락이 깊습니다. 이 하락이 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요. 이 뭐 태양광 산업이 안 좋은 거는 다 이제 이미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근데 네. 그 부분 말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된 게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 규석을, 그러니까 이 OCI 얘네들이 폴리실리콘을 만드는데요. 이 폴리실리콘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석을 이제 필요로 합니다. 근데 네. 그 규석을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그 규석 가격을 관세를 많이 붙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에서 관세를 많이 붙여가지고 그거를 들고 올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그런 이슈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 경쟁력이 좀 더 다운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중국 현지에 있는 폴리실리콘 만드는 업체들보다도 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가 많이 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졌는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미 시기는 지났습니다. 지금 매도 시점은 지났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번에 이제 매도 시점을 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지가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제가 밑에 그 이동평균선을 하나 그어놨는데요. 일단 오늘 부근에서 지금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네. 오늘 부근에서 만약에 지지가 안 나온다고 하면은 2차적으로 지금 가격대는 22만 1,500원이 될 것 같아요. 22만 1,500원대에서 만약에 지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 더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가격대를 제가 손절 라인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지지가 안 되면은 그때는 이제 손절 하시고 다른 종목 이제 갈아타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 가격대보다도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30만 원 제가 목표 가격을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이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종가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하이닉스가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 보내주신 분은 8352번님인데요. 하이닉스 매수하신 가격이 29,850원이고 비중은 적지 않으시고 150주라고 정확하게 보내주셨는데, 네, 하이닉스 매수하신 가격이 29,850원입니다. 150주 네. 보유 중이시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네. 뭐 시장 불안하지만 그래도 하이닉스는 네.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뭐 물론 뭐 지금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좀 매도세미 그리고 우려감,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 나오고 있지만은 역시나 실적이 그래도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기대감 갖고 있는 하이닉스는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3만 원대에 대한 저항 라인은 받고는 있지만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시장의 행복 움직임이 조금 개선이 되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집중도가 높아진다고 한다면은 하이닉스라든가 뭐 LG전자 같은 종목 쪽은 그래도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안한 시장 속에서 그래도 하이닉스는 끌고 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네. 목표가는 우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래도 한 31,500원 라인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물론 3만 원에 대한 저항 라인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네. 우리가 생각한 만큼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작용해주고 뭐 실적도 적자폭이라든가 이런 거 줄어드는 모습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31,500원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가는 그러한 장세 속에서 조금 소외되었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러한 점이 아니다. 따라서 홀딩하셔갖고 수익 보고 나오는 관점으로 우선은 하이닉스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정한다면 손절가는요? 네, 우선 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좀 넓게 잡는다고 해서 네. 한 27,000원 정도만 이탈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네. 진짜 반등 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좀 행보하고 있는데 하이닉스만 급락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손절가는 좀 짧게 28,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좀 같이 동반 하락한다라고 한다면은 27,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네. 하이닉스 굳이 손절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닉스 뭐 올해 쭉 보유해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그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 목표 가격 가능할까요? 네, 우선은 뭐 올해 만약에 그 오랫동안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네.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한 35,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데 전제 조건이 역시나 스마트 기기에 관련된 이슈 계속적으로 나와줘야지만이 35,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분위기가 좀 다운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갈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말씀드렸던 31,500원 왔을 때 우선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이닉스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31,500원에서 끊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2031번님 대한유판 매수하신 가격이 8,060원, 비중은 30%입니다. 예, 뭐 이 종목 같은 네. 경우는 최근에 상승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회사는 이제 제약업을 이제 하는 업체인데요. 근데 제약업 같은 경우는 다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 회사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투자한 그 네. BNG 투자한 이제 광구에 관해서 지금 그 투자한 광구가 지금 최근에 계속 좋은 소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승을 계속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뭐 목표 가격하고 뭐 몇 가지 좀 제시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네. 그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가격 9,000원으로 잡는데 9,000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8,500원의 라인을 뚫어야 됩니다. 네. 만약에 8,500원에서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계속 보이고 못 뚫는다고 하면은 거기서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7,4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유팜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오늘 함께했죠. 먼저 왕설량 팀장 그리고 신규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3월 31일 부산에서 저희가 강연회 준비하고 있죠.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주말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